마이너스 대출을 연 2.4%로 1억 5천까지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보이스피싱 사건이에요. 보이스피싱 금원 송금 알바를 하는 경우에 일당이 얼마이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그 수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해외에서 많이 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뽑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어야 돼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에서 알바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일당을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도 가담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범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전화를 하는 조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수철 부장, 그다음에 유 팀장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피싱 종류가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대출을 연 2.4%로 1억 5천까지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대출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한테 나오는 대출이 잘 알아보면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 대출 이율이 한 3.4% 정도? 어쨌든 변호사가 2억 원에 3.4%, 요 근처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의 경우에 1억 5천에 2.4% 이율,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여기서 이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존에 고객님의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지 이렇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 대출금 3,1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한테 가지고 계신 돈 일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피해자는 1,600만 원을 송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피고인 알바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피해자가 송금한 1,600만 원이 A씨의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A씨가 통장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인인 알바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피고인은 그 돈을 전달받고 100만 원씩 나누어서 안전한 조직원들의 통장으로 쏘는 겁니다. 그 알바를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편하게 알바라고 표현했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요. 피고인은 범죄인 걸 알면서, 당연히 알면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처벌이 꽤 엄격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있지만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꽤나 큰 범죄예요. 법원은 일단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굉장히 중하게 봅니다.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불어날 수 있는, 멈추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비록 금원만 현금만 받아서 송금하는 역할을 했지만 결코 이게 가벼운 가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사기죄에 대한 전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피해 금원을 다 찾아가지고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1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송금 인출책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김변의 솔루션 1년의 실형이 나왔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집행유예를 받는 거예요. 이런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는 게 일단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나오거나 6개월 나오면 잘 나왔을 수도 있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양형 기준 사유로 봤을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반성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법원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금원이 회복이 됐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변호를 맡아야 됐다면은 일단 당연히 피해자랑 원만한 합의, 피해자로부터 좀 처벌 불원의 탄원서를 받도록 합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을 하는 피고인과 반성을 안 하는 피고인을 봤을 때는 법원에서는 당연히 반성을 하는 피고인을 조금이라도 더 고려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성하는 척인지 반성을 진짜 하는 건지 따지는 편이에요. 판사가 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의 사유로 고려가 됩니다. 근데 피고인들을 반성을 제가 하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알아봤고요. 보이스피싱 일당 20만 원 정도인데 징역 1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점 유의하셔서 나중에 이런 구인 광고 보시더라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스피싱을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